내 운명에는 재물운이 있을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권력이자 자유입니다. 돈이 있으면 권력자에게 운명을 휘둘리지 않을 수 있죠. 돈 때문에 시간과 장소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는 삶이 바로 가난이며, 돈으로 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부자의 삶이죠. 물론 부자들도 바쁘게 살긴 하겠지만 마음이 돈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이 큰 차이예요. 언제든 다 내려놓아도 지장이 없으니 바쁜 삶 또한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행복도는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돈을 가지려고 하는 거겠죠. 오늘 내용을 들으신다면 내 사주에 재물운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지 1분 만에 알 수 있게 되실 테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주식 투자의 귀재 버크셔 해서웨이 CEO 워렌 버핏의 너무나 유명한 명언입니다. 어떻게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올까요?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가 금융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경제는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로 나뉘는데요. 실물 경제는 말 그대로 실물 상품이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경제를 말하고, 금융 경제는 실물이 아닌 돈이 상품으로서 거래되는 경제를 말하죠.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생산해서 소비자와 거래하는 것과 관련된 소비, 투자, 수출입, 실업률, 임금, 물가 등은 실물 지표가 됩니다. 반면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되는 화폐, 주식, 채권, 금융 파생 상품 등과 관련된 주가, 환율, 금리 등은 금융지표이죠. 쉽게 말해 돈과 실물이 함께 이동하는 경제는 실물 경제, 돈만 이동하는 경제는 금융 경제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찐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 중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최종 종착지는 금융 경제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말해 투자로 시작해서 돈을 마련했든, 노동소득으로 돈을 벌었든, 자영업을 통해 돈을 벌었던 간에 그 돈을 한계치 이상으로 불리기 위해선 금융 경제에 대한 이해가 필수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 일단은 실체적 소득을 만들고 후엔 금융 소득으로 부를 증식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 사주가 재물운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해선 사주의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의 순환이 잘 이루어져 있는지 봐야 하겠죠. 이를 위해선 사주 이론 중 편재, 정재라는 십성을 중심에 놓고 내 사주를 살펴봐야 합니다. 편재, 정재는 재성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돈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러한 재성을 중심으로 앞 단계에 있는 십성들은 비견, 겁재, 식신, 상관이고, 뒤로 진행된 십성들은 정관, 편관, 정인, 편인이에요. 비견, 겁재는 줄여서 비겁이라고 하고, 식신, 상관은 줄여서 식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관, 편관은 줄여서 관성이라고 하고, 정인, 편인은 줄여서 인성이라고 하죠. 비겁 혹은 식상을 쓰시는 분들은 내 몸을 통한 실체적 활동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반면 관성 또는 인성을 쓰시는 분들은 관념적 활동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들이죠. 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비겁, 식상은 실물 경제에 가깝고, 관성, 인성은 금융 경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비겁, 식상을 쓰시는 분들이 금융 투자를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금융 투자를 실체적 활동으로 잘못 생각하다 보니 자신이 직접 단타를 치는 노동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을 뿐이죠. 반면 관성, 인성을 쓰시는 분들은 내가 직접 노동하기보다 이면에 숨은 지식, 정보를 중심으로 투자 가치를 결정해요. 하지만 이런 분들도 시장의 변동성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 투자 자체를 안 해버리기도 해요.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설명 안 되는 현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자본시장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비겁, 식상과 관성, 인성의 중간 과정인 재성을 잘 쓰시는 분들은 실체적 활동과 관념적 활동을 비교적 잘 조화시키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리적 한계를 갖는 실체적 활동을 물리적 한계를 벗어난 관념적 활동으로 확장시킬 줄 아는 분들인 거죠. 경제 경영의 관점에선 금융, 마케팅, 브랜딩, 조직관리 등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주적으로 표현하면 비겁, 식상을 통해 생산한 재화를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구매 전환시키는 활동이 재성이에요. 나아가 품질에 대한 권위와 신뢰를 확보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 관성이죠. 이렇게 재성에서 관성으로 이어지는 작용을 사주 이론에선 재생관이라고 합니다. 실체적 활동이 관념적 활동으로 넘어가는 첫 단계이죠. 기업이나 개인의 브랜드가 확고해지면 이익 창출 능력이 날로 늘어나는 것은 물론 금융시장에서 투자받는 것도 수월해져요. 내가 직접 회사를 운영하거나 다른 자산에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자산의 수급 상황, 이익 창출 능력, 브랜드 가치 등을 중심으로 한 판단에 능하다 보니 경기가 변동해도 평정을 잃지 않고 경영 또는 투자를 해나갈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의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재성의 존재 여부가 아니에요. 선순환이죠. 사주에 재성이 있다면 선순환이 잘 될 가능성이 높을 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성이 있어도 순환이 막혀 있다면 무용지물이죠. 반대로 재성이 없어도 순환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재물운이 충분히 좋을 수 있어요. 이런 관점에 따라 내 사주가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사주와 대운을 합쳐서 5가지 오행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거예요. 만세력 앱을 켜고 내 생년월일을 넣으시면 나오는 8글자 중에서 4개 이상의 색깔이 존재하고 10년 단위 대운에서 사주에 없는 색상의 글자가 보충되어 있다면 사주의 그릇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목, 화, 토, 금, 수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사주이죠. 대성공을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전제 조건입니다. 높은 의식 수준을 갖고 노력해 나가는 자세가 더해질 때 사주는 자신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음양의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재성이 있을 때입니다. 음양의 균형이란 기운이 치우치지 않고 중용을 이룬 상태를 말하는데요. 균형은 사주 8글자 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대운을 통해 만들어지기도 해요. 만약 내 사주가 수기운이 많다면 대운에서 화기운이 와줘서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말이죠. 여름과 겨울의 공존, 봄과 가을의 공존과 같은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힘의 균형 속에서 재성이 잘 작동하고 있다면 수축과 확장, 성장과 결실이 가시적인 성과로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라오는 모습으로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비겁 식상을 압도적으로 잘해서 실물 경제의 탑이 되거나 관성 인성을 압도적으로 잘해서 자기 분야의 전문성과 권위를 인정받는 겁니다. 비겁 식상을 압도적으로 잘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 천재를 말해요. 대표적 예로 호날두, 메시 같은 스포츠 스타부터 외모, 춤, 노래 모두 잘하는 BTS, 요리 연구가 백종원 등 자신의 역량이 너무 뛰어나서 돈과 명성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관성 인성을 압도적으로 잘한다는 건 관념적 영역에서의 천재를 말합니다. 학문적 영역이나 전문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죠. 각 분야의 대체 불가능한 대석학들이나 전문가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들의 말과 글은 끊임없는 부를 창출하죠. 자, 이렇게 부자가 되는 사주 유형 3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자신의 사주가 어떤 유형의 삶에 어울리는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져보셨으면 해요. 자신의 사주가 3가지 유형 중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을 수 있지만 꼭 완벽히 일치할 필요는 없어요. 어느 유형에 비교적 가까운지 판단해보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자기 분야에 대한 의식 레벨을 높이면서 꾸준히 노력해 나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면 한 발짝 한 발짝 성공에 가까워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